금과 달러에 관해서 알아보려고요. 금도 달러도 안전자산 중에 들어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달러나 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달러는 왜 이렇게 강할까?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도 통용되는 돈, 바로 미국 달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지구에는 수많은 나라의 화폐가 있는데 왜 유독 달러만이 세계의 돈이 되었을까요?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 경제는 혼란스러웠어요. 각 나라의 화폐 가치는 제멋대로였고 무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미국이 나섰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죠. 이제부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자. 모든 화폐는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가 정해지고 달러는 금과 교환할 수 있게 하자. 즉, 1온스의 금은 35달러로 고정된 셈이었죠. 그때부터 달러는 전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었고 각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 대신 달러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사라지자 달러는 더 강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97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즉, 종이돈이지만 믿음으로만 가치가 유지되는 시대, 신용화폐 파이앤머니의 시대가 열렸죠. 놀랍게도 달러는 금이 없어졌는데도 더 강해졌어요. 왜냐면 이미 전 세계가 달러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석유 거래, 무역, 금융, 모든 게 달러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금은 왜 여전히 중요한가? 그럼 금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달러가 신용의 상징이라면 금은 실물의 상징이에요.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다시 금으로 돌아갑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같은 일이 생기면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을 건 금밖에 없다는 심리가 작동하죠. 그래서 달러가 불안할수록 금값은 오릅니다. 이건 경제의 시소 원리 같아요.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하면 금은 강해지죠.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달러가 급락하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러 대신 금을 싸자라고 판단한 거죠. 달러와 금의 미묘한 관계. 달러와 금은 마치 서로 미워하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연인 같아요. 금은 달러를 견제하고 달러는 금을 지배하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미국이 강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은 금을 팔고 달러 자산으로 옮겨갑니다. 이 둘의 관계는 심리로 움직입니다. 경제 불안, 물가 상승, 전쟁,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수록 금값은 오르고 세상이 안정될수록 달러는 다시 힘을 얻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달러와 금을 동시에 관찰합니다. 달러가 오르고 있는데 금이 같이 오른다? 이건 시장이 뭔가 불안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부자들은 왜 금을 모을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금값이 오를 걸 기대해서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금을 리스크 분산 자산으로 봐요. 즉, 세상이 무너져도 지켜주는 보험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세계적인 부자, 특히 오래된 가문일수록 금괴나 금화 형태로 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종이돈은 인쇄기로 만들 수 있지만 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금은 유한한 자원이라 가치가 희소하고 달러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중앙은행도 금을 모은다. 놀라운 건 일반 투자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어요. 미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인도. 이 나라들은 모두 수천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달러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금을 쌓아두는 거죠.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건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견제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와 금,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달러와 금의 관계를 이해하면 세상 경제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시기, 미국 금리 인상,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한 달러로 몰릴 때, 이런 때는 금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약세 시기,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미국이 돈을 과도하게 풀 때,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불안 심리가 커질 때, 이런 시기엔 금값이 급등하죠. 그래서 부자들은 한쪽에만 베팅하지 않아요. 금과 달러, 둘 다 조금씩 나눠 가져가자. 이게 오래가는 투자 철학입니다. 앞으로의 시대, 달러는 계속 강할까?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 위안화,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이 점점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진 달러를 대체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0년은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죠. 다만 그 과정에서 금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미래의 돈은 달러의 신용금의 실물 가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결국 달러와 금 이야기는 돈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으로 귀결돼요. 달러는 신뢰의 상징이고 금은 현실의 상징이에요. 신뢰만으로는 불안하고 현실만으로는 세상과 연결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이해해야 해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인 달러와 실력인 금,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달러는 세계의 신용, 금은 세상의 근본 가치. 달러가 오르면 금은 약해지고 반대로 금이 오르면 달러가 흔들린다. 위기 때 사람들은 달러보다 금을 찾는다. 부자들은 금을 보험으로 쌓아둔다. 중앙은행들도 금을 비축하며 달러 체제에 대비한다. 미래에는 달러 중심의 시대가 조금씩 바뀔 것이다. 달러는 신뢰의 상징, 금은 진실의 상징이다. 그리고 부자는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한다.